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정 모니터단 회원 여러분들과 기자분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민석입니다. 제267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 접수 및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구정질문은 오한숙 위원님, 김석환 위원님, 윤양수 위원님, 김선옥 위원님, 4분의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은 오한숙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4분의 의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오한숙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이 있는 경우 구청장님의 보충 질문 답변까지 끝난 후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옥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이 있는 경우 구청장님의 보충 질문 답변까지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기본조례 제49조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의 경우 본 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이며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보충 질문 시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김재선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한숙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영유아 정책 확대 및 복지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닌 지역 존속과 직결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하는 전 과정에 걸쳐 공공의 돌봄과 신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중구의 장기적 성장 기반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복지 현황을 면밀히 짚어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한 현황 진단과 대응 전략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대전 중구의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5,88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63%에 불과하며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율 저하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외부 전출, 주거비 부담, 양육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중구는 전체 어린이집 중 약 25%만이 국공립으로 공공보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 중심의 보육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영호세 보육시설 이용률은 43%인 반면 중구는 47%로 수치상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민간시설 이용에 기인한 수치로 공공보육의 확충 정책,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부재, 질적 신뢰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공공보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최근 5년간 중구의 출생아 수, 유아 인구 변화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생을 유발한 핵심 요인을 군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유입 전략, 출산 양육 장려 정책, 정주환경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센터 부재에 따른 돌봄 공백과 추진 방안입니다. 가족센터는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하여 육아지원, 가족상담, 부모교육, 다문화 위기 가족 통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거점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234개 지역 중 220개 지자체가 가족센터로 전환을 완료했으며 현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만 운영 중인 곳은 단 14곳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동구가 2025년부터 가족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중구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가족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지역 간 복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상태로 기존 기능 수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 내부에서도 해당 시설이 가족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물리적,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실무 판단이 공유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에는 가족센터 전담 사업인 온가족 보듬 사업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예산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상 추진 주체가 가족센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결국 예산 조정 또는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구는 정책적 공감을 확인되지만 실행 기반과 제도 설계의 미비로 복지 전달 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최근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중구에는 아직 가족센터 요건을 충족할 만한 자체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중구는 자체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시설을 보유한 민간사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자체 건물을 보유하지 못한 위탁기관의 참여는 애초에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운영기관 선정의 경쟁성과 질적 다양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화면은 가족센터 SOC 우수 사례로 선정된 서귀포시, 영동군, 영월군의 설계 사례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가족센터입니다. 가족센터 건립부지 주변의 공공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1층 어울림 마당과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의 연계로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열람석과 데스크 설치, 출입문, 벽부형 점자 표지판, 대피 동선 등을 마련하여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가족센터입니다. 1층 로비 공간을 중심으로 가족 소통, 교류 공간, 공동 육아 나눔터, 작은 도서관이 배치되어 시인성과 접근성을 높였고 외부 마을 평상, 싸이마당, 가족공원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성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가족센터입니다. 1층에는 영유아 실내 놀이터와 카페형 다목적 휴게 공간, 공동육아 나눔터가 배치되어 있으며 디자인 계단으로 2층 작은 도서관과 연결되어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높였습니다. 3층에는 교육실과 옥상 테라스가 설치되어 가족 이벤트와 휴게 공간으로 확장성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비교 견학을 통해 직접 체험했던 무주군 가족센터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무주군 가족센터입니다. 시설 배치와 공간 활용이 이용자의 다양한 필요를 세심히 반영해 참 잘 지어졌다,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우수한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센터들은 공간과 기능 면에서 지역 복지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중구 역시 향후 가족센터 조성 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지역 특성과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설계, 운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조적 제약이 있는 중구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가족센터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복지 서비스 공백에 대해 구청은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있으며 주민 피해나 민간 사례에 대한 파악 및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설에 대해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있었습니까? 장기적으로 가족센터의 공공 인프라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민간 위탁 운영 이후라도 추후 공공시설화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가족센터 건립 또는 공간 리모델링이 추진될 경우 이용자의 생애주기, 가족 유형, 돌봄 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설계나 사용자 참여 설계가 이루어질 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설계의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재정 확보 및 집행 계획입니다. 현재 선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이 추진 중인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열린 독서실 등이 집합된 복합문화 복지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약 176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최근 건설 자재와 인건비 급등, 지형적 특성에 따른 시공 난이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소요 예산이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초기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소요 재원의 대부분은 중구가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애초 사업비 기준에도 중구는 절대 다수의 예산을 구비로 부담하는 구조였으며 총 사업비 확대가 될 경우 구비 부담 비율은 더욱 높아져 전체 사업비의 70%를 추가하는 등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국비 10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며 그나마도 이해 추경이나 연말 전리 추경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착공 일정의 지연 가능성과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착공이 지연될수록 시공비 추가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는 법정 주차명 기준 미달 등 일부 조건부 의결 상황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 없이 설계 및 착공을 병행하려는 구조적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화면은 서울시 강동구의 청소년 문화의 집 사례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으나 설계도가 잘 제시된 강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휴게공간, 북카페 열람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층은 창작활동 공간, 소공연장, 댄스, 밴드 연습실 등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3, 4층에는 다목적 강의실, 자치활동실, 진로 탐색실이 마련되어 있어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 활동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실물 사진입니다. 이처럼 비교적 단순한 공간 구성이지만 이용자 중심 설계와 다양한 프로그램 수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엄밀한 의미에서 통합형 센터는 아니지만 청소년 시설의 건립 시 이용자 중심의 공간 설계와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입니다. 중구에서도 이러한 우수 사례들을 참고하여 청소년 종합복지센터의 공간 구성과 운영 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규모는 얼마이며 향후 부족분에 대한 구체적인 국시비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되어 있습니까? 추경 일정과 착공 시점 간 시차로 인한 예산 미집행 위험에 대해 군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착공 지연 시 사업 축소나 연기 가능성을 존재하지 않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는 설립 이후에도 연간 인건비,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운영 계획과 재정 편성 전략을 수립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종합복지센터의 공간 설계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활동 특성과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프로그램 및 운영 전반에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보통합 및 보육 인프라 정비 전략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능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이원화된 보육, 교육 체계를 일원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보육 격차 해소,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핵심적인 제도 개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약 25%에 불과하며 민간 중심의 보육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유보통합 추진 시 상당한 제도적, 현장적 충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 돌봄 시간 조정에 따른 혼선, 원거리 배치로 인한 이용 불편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구는 시범지역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사전 준비 또는 자체 계획 수립 여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유보통합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이용자 불편, 행정 혼선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구 차원의 민간 협의체 구성 또는 소통 구조 마련이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대응, 가족센터 및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유보통합 등 중구의 주요 복지 정책의 전환과 실행을 위해 향후 어떠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인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중구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한 선조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듯 이제는 우리도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아이들이 우선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구정의 최우선 가치가 사람 중심, 아이 중심으로 전환되기를 강력히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한숙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67회 중구회 제1차 정례회 의사 일정에 따라 오한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생 원인과 대응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구 출생아 수는 2020년 935명, 2024년 860명으로 2020년 대비 약 8% 감소하였으며 합계 출생률은 0.69명으로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영유아 수 또한 같은 기간 동안 7,740명에서 6,043명으로 약 22% 줄어드는 등 출산 및 아동 인구의 급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은 단순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교육 환경에 대한 불안감, 청년층의 타지적 유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고용 불안정, 주택가격 상승, 혼인율 감소 및 초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등도 출산 기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저출생 문제를 포함한 인구 구조 전반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분 좋은 변화, 모두가 행복한 중구라는 비전 아래 머물고 싶은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안정적 지원,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살만한 도시, 살고 싶은 정주 환경 조성,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 지원,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등 총 5개 분야 91개의 사업의 인구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 첫 만남 이용권, 양육수당, 부모 급여 등 다양한 보편적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 시술비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출산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하고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육 중심의 보육환경 전환과 돌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1개소의 공동육아 나눔터가 운영 중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및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적 돌봄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 서비스 등 공공 돌봄 자원을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또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대상 찾아가는 인구 교육,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출생 축하용품 지원, 구정 소식지의 출생 축하 메시지 게재 등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구의 인구는 2020년부터 2024년 1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5년 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62명 증가한 22만 4,881명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같은 기간 연간 출생아 수 또한 68명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심 재개발과 정주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젊은 가구의 유입이 증가한 결과로 그에 따라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초등학생 수 또한 함께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공급 확대와 교육, 보육, 인프라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주거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도심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중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과 교육 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가족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총 221개소의 가족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대전시에 총 4개의 가족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있으나 사업 대상이 다문화 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족센터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의 보편 복지 접근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사각지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구 구조와 복지 수요를 감안할 때 우리 구도 가족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센터를 설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내에 가족센터 전용 건물을 신축하거나 우리 구 소유 건물에 설치하는 방법이 맞겠으나, 아쉽게도 가족센터가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구 소유 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현재 운영 중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취약 위기가족 지원사업 등 포괄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족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위해 2025년 3월 중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확대하는 수요조사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고, 오는 9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중구의회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와 가족센터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2026년 1월부터는 우리 구도 가족센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 더불어 관내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유의공간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 파악하고 공공시설의 공간 재배치 등 가족센터 설치에 적합한 자체 공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재정 확보와 사업 추진 일정, 공간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2022년 8월 계획 수립 후 지방소멸 대응기금 57억 원, 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총 6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2026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18억 원을 신청할 계획이며, 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요구됨에 따라 추가적인 외부 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청소년 정책이나 시설 관련한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역 기업이나 민간 기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부금 유치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추경 일정과 착공 시점 간 시차로 인한 예산의 미집행 우려는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계약, 발주 등의 절차를 최대한 사전에 미리 준비함으로써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예산 집행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서 간 협업과 일정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복지센터는 설립 이후 인력 구성, 프로그램 운영, 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예상되는 재정 수요를 연차별로 구체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시비 공모사업과 연계한 추가 재원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민간 협력과 후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외부 재원을 발굴하여 고정비 부담을 분산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설 유지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입하여 운영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 역시 기능별 전문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 인건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센터 내 시설 및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자원 공유와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각적인 재정 전략으로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아동 및 청소년 이용자의 실제 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핵심 가치로 삼아 공간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 및 실시 설계 과정에서의 공간 설계는 기능별 시설의 독립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상담복지센터는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자유로운 활동 및 문화체험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공공형 통합실내 놀이터는 개방성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활동 유형을 고려하여 학습 지원, 진로 상담, 휴게 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단순 이용 공간이 아닌 머물고 싶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동선 설계, 자연 채광과 환기 등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형 통합실내 놀이터는 놀이와 돌봄 기능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아동 부모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위촉하여 공간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보호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종합복지센터가 실질적 이용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수요자 중심의 공간 설계 원칙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보통합정책 추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보육과 교육은 운영 주체, 교사 자격, 교육 과정, 관리 체계 등이 서로 달라 학부모 입장에서는 혼란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이원화된 체계를 개선하고 분리된 업무를 단일화하기 위한 유보통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사업은 2022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2023년 12월에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 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 교육청 주관으로 대전시 타 자치구와 협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유보통합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청이 추진하는 영유아 학교 시범기관 사업에 우리 구의 미래로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더불어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위한 2025년 어린이집 장애유아 특수교육 지원 시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자격 기준과 사업 내용을 철저히 검토 검증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보통합의 구체적 실행 단계로 2025년 7월부터 1년간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우리구로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이며 2023년 9월부터는 대전시 교육청 실무위원 등으로 구성된 대전유보통합협의체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어린이집의 현실 여건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보육 공백과 행정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유보통합 업무가 조속히 이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 안내와 변경 사항에 대한 어린이집 대상 교육,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보통합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다소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 유보통합은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부모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로 우리 구는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의 주요 복지 정책의 중장기 전략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저출생 문제를 단순한 인구 감소 현상으로 보지 않고 지역의 존속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직결되는 근본적인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안정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출생부터 양육, 돌봄과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현재 인구 구조의 변화와 복지 수요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오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오한숙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 질문을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도 중반을 지나며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다짐이 구정 현장 곳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하반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회는 우리 중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자립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책으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중앙정부는 통합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지원체계 고도화, 시스템 정비 등의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형 통합돌봄 대상과 범위 확립, 조례 제정, 조직 개편 및 예산 편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중구의 통합돌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보면 2024년 10월 조직 개편, 11월 정부 시범사업 선정, 12월 예산 편성, 2025년 2월 조례 제정, 4월 민간협의체 구성 등 얼핏 보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부실한 사전 준비입니다. 이는 뒤늦은 조례 제정과 두 쪽짜리 예산 설명 자료에서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는 2025년 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입니다. 대전시 2022년, 동구와 서구 2023년, 유성구 2024년 등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중 가장 늦게 입법화되었습니다. 2019년 2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비하면 무려 5년이 늦었습니다.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해 11월 정부 시범 사업에 선정되다 보니 부랴부랴 서둘러 입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뒤늦은 조례 제정보다 더 황당한 것이 2025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민복지국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냈는데 불과 2페이지였습니다. 의회와의 사전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도 없이 만들었고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보완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기존 복지 사업과 별개로 편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 자료에는 그에 대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의 효율적 개편을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예산만 승인한 것입니다. 만약 공적 서비스와의 차별점, 전문 인력의 중요성, 동해 근무하는 간호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역할의 한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소통 부족이라는 점에서도 아주 심각합니다. 의회의 소통 문제는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의 관행적인 선 예산 편성 후 조례 제정 문제와 의회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 단호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온마음 돌봄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즉, 실태 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의 규모, 종류, 방식을 결정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과 함께 실제 돌봄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온마음 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상이 75세 이상 노인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면적 실태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대로라면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대상을 노령층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사업으로 이미 관리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시, 광주 서구, 전주시, 대전 대덕구 등 통합돌봄 사업 우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역 특성에 맞춰 돌봄 대상 범위를 아동, 여성, 중장년 등 사회 변화에 따라 폭넓게 포괄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우리도 여성, 아동, 중장년, 주거 취약자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실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온마음 돌봄 사업은 그 대상을 무엇을 근거로 선정하신 것입니까? 중복으로 지원되는 분야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대상은 무엇이며 앞으로 중점 지원해야 할 분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처럼 노령층 중심의 제한적 지원 대상을 유지하실지 아니면 여성, 아동, 중장년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중구형 온마음 돌봄 사업의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형 온마음 돌봄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구의 자체 사업은 찾아가는 안부 살핌, 찾아가는 방문 돌봄, 찾아가는 한의진료 3가지입니다. 집행부가 배포한 홍보 자료의 사업 대부분은 대전형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중구만의 특별한 사업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3가지 자체 사업마저도 사실은 대전시 사업의 보완적 성격에 불과합니다. 중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은 없는 것입니다. 통합돌봄 사업을 주관하는 복지정책과의 역량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주요 실적으로 홍보하는 찾아가는 한의 방문 진료는 동에서 발굴한 대상과 보건소를 연계할 뿐입니다. 실제 서비스는 행정동과 보건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복지, 학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4명으로 통합돌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 부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온마음 돌봄 사업에서 민간협의체가 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니 구성만 하고 실제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관이 주도는 하되 의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북 전주시의 사례를 보면 지역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의사회, 병원 등이 연계하여 노인의 질환에 따라 맞춤형 건강교육, 자조모임,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등 자생적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하고 사례관리, 방문의료, 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민간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형식적 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역할 부담과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을 하려면 먼저 중구의 특성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합니다. 방향 설정 없이 하는 사업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관 주도의 온마음 돌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협의체를 어떻게 구체화할 계획이십니까? 넷째,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은 공공의 책임하에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입니다. 공공 부분은 정책 설계, 자원 배분, 공공 서비스 제공, 총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부분은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노인복지관이 없고 4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으나 그 외에 통합돌봄을 위한 주요 거점기관인 돌봄건강학교, 방문의료센터, 케어 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도 전무합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관내 5개 복지관이 통합 안내창구 역할을 하며 동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과 연계해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경우 의료와 돌봄 분야를 선도하며 대덕형 마을 돌봄 모델을 구축,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의 돌봄 건강학교 운영, 대전 최초 방문 의료센터, 케어 안심주택 등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리 중구와 대주됩니다. 그리고 경남 김해시 사례를 보면 관내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지정, 경로당 임원과 주민 돌봄위원이 중심이 되어 경로당 회원뿐 아니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정신건강 지원, 심리검사, 스포츠 마사지, 식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14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활용 여부에 따라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해시처럼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돌봄과 여가, 복지가 연계되는 형태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볼 시점입니다. 한편 민간 부분 인프라의 핵심이 될 민간협의체에 중요한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치위원회, 봉사단체, 자원봉사 등을 통해 이미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돌봄을 안착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구의 열악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이 있습니까?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협의체, 구민 참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전담 인력 확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돌봄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광주 서구는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 통합돌봄국을 신설하고 돌봄 정책과에 세계 전담팀을 두었습니다. 18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기존의 복지사업과 별개로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는 인구가 28만 명으로 우리 중구보다 5만여 명 많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를 국으로 할 정도로 통합돌봄 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중구는 광주 서구와 크게 대비됩니다. 중구의 통합돌봄 조직은 복지정책과의 통합돌봄 정책팀과 온마음 돌봄 사업팀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담 인력은 5명에 불과합니다. 집행부는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복지관 담당 직원을 모두 합해 모두 45명이라고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복지관 직원은 대부분 견임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기존 돌봄 대상에 대한 사업 기능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에 산재하여 부서 간 협력, 업무 공유가 어렵고 사업 대상 발굴, 조사 관리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의료, 요양, 건강관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들 모두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의 역할과 주체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교육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담당 공무원은 통합돌봄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기획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통합돌봄 서비스의 이해, 서비스의 이용 방법, 건강관리 및 예방, 노인인권, 돌봄 부담 경감 방법, 지역사회 참여 방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각 주체들의 역할에 맞춤 교육뿐 아니라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주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협력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통합 돌봄 전담 인력 확충 및 효율적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 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비롯한 복지 분야 지방이양 사업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우리 구의 총 예산 규모는 6,905억 원이며 그중 4,502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의 65.7%를 복지에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까지 합하면 그 비중은 68%가 넘습니다.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평균은 40.4%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중구의 복지 지출 비용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및 환경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 및 기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에 따른 예산이 얼마 더 소요될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통합돌봄 사업 외에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사업,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등 여러 사업이 지자체로 이행될 예정으로 향후 우리 중구의 재정 부담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신규 지방 이양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분야 지방 이양 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조례제정 및 예산 편성 절차, 중구의회와의 소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은 맞춤형 복지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와 초고령 사회 등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 공적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법적 규범으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제안, 심의, 의결, 공포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절차 역시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본적으로 편성계획 수립, 예산안 작성, 심의, 확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와 근거를 충분히 갖추어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임. 말로 중요한 정책이나 예산은 사전에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과 추진 일정, 상황 등을 충분히 공유하고 의원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마을 돌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5년 5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마을 돌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노인을 우선 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5년 4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통합 지원법에 규정한 지원 대상자는 의료와 돌봄의 통합 지원이 필요한 65세인 이상이자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 돌봄 취약 계층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통합돌봄 정책 연구 용역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돌봄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 요양 등 통합 지원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을 하여 돌봄 필요도 평가, 지역 케어회의를 통한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 중인 노인 맞춤 돌봄, 통합 사례관리, 장기 요양보험,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여러 돌봄 서비스는 각각의 사업 단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주거, 일상생활의 지원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계 제공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대전시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재정규모, 인력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통합돌봄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관리 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중구형 통합돌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지역 내 통합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과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찾아가는 온 마을 돌봄이라는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 모델을 정립하여 중구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로는 거동 불편자를 위해 중구 의원 9개소, 한의원 21개소가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중구 보건소 한의사가 가정 및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방문 한의 건강 증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통합돌봄 안심케어 통합 관제 시스템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복합적인 건강생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돌봄 패턴 예측, 위험군 선별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중구형 돌봄 모델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 돌봄에 필요한 주민을 직접 발굴하고 상담과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을 하는 희망동행 돌봄 매니저를 구성하였으며 맞춤형 통합돌봄 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7월 대전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 온돌 건강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운동 프로그램, 공동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민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운영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의료인, 지역자원,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 2회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돌봄 정책을 심의 자문하고 돌봄 실행계획 수립, 사업 연계, 민관 협력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으로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가능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 동행 돌봄 매니저 활동을 통해 같은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챙기고 연결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은 큰 예산 없이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며 주민이 주인 되는 중구형 통합돌봄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고령 인구가 많고 돌봄 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에 혈압, 혈당과 같은 건강 측정 기기를 활용하여 보건소 한의사, 방문 간호사 등 돌봄 인력이 정기적으로 순회 방문하여 건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 자원봉사자나 돌봄 활동가가 간단한 심부름, 말벗, 안부 확인 등을 경로당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 식생활, 의식 개선 교육 등 방문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운영 방식만 조금씩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 부담은 줄이고 주민 참여는 높이는 방향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돌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돌봄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집정 역할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지난 6월 11일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으며 제정안에는 인력 배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 제정안은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조직에 대해 전담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어 향후 우리 군은 이에 따라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정안은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정책과 인력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조직 진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통합돌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이 확보될 경우 대전시 통합돌봄 활동 전문가 양성기관인 대전사회서비스원 또는 통합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기초교육과정, 실무 역량 강화과정, 현장 실습과정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과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의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 내용, 예산 규모,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75세 이상 어르신 전수조설 등을 반영한 동월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김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김석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38분으로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 질문 1문 1답 방식 진행 소요 시간 부족과 중식 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했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